팽팽하게 하고 그 벗겨낸 곳은 감쪽같이 치료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1920년대. 20년 20년 전에 박피를 했단 말이에요? 20년, 아니, 이제 요즘 90년 전이죠. 그죠?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뒤부터 그때는 일본의 영향이 있었으니까는 유화 정책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더 저런 것도 하고 부드럽게 살아라고 해서 아마 논조가 저래 바뀐 저 거예요. 때는 무지무지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돈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 때도 눈 수술, 코 수술은 한 걸로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왜 성형외과가 명동, 압구정, 강남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예, 있잖아요. 예, 저 때도 성형외과가 있었을까요? 따로 어떤 지역에? 뭐 성형외과라 가지 않고 일반 외과에서 외과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그 그때는 성형외과로 이래 따로 시대에서는 신체 갈라진 발부 거. 수지부모라 그래서 뭐가 이렇게 건들고 하면 안 된다고 부르고 하지 말라 예, 예,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어른들이 불강 전에 세상이 표지시야 이래 그랬죠. 신체 발부는 수지. 내가 그래서 머리 빠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효를 저지르고 있나 고민에 쌓이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 자연적인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뭐 20년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면 한 70년대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는 어떤 분이 보조개 수술을 하셨대요, 엄마 친구. 근데 웃을 때만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들어가서 그분이 보통 때 계속 웃고 있는데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많이 못했지만 왜냐면 사고도 많았을 거예요. 예, 보조개도 그 당시에 처음에 아예 입 안으로 근육과 지방을 다 드러내서 아주 고정을 시키면은 표정을 안 짓고 있어도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자꾸 요즘 내추럴하게 해서 웃을 때만 살짝 들어가게 이제 한 지도 오래됐어요. 50년대, 60년대는 자연스럽게 연예인들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예, 좀 연예인들이 주로 뭐 처음에는 일본 그랬- 같은데 이런 데 예. 많이 가서 저는 이제 연예인들 예전 분들도 사실 많이 보는데 예.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직접 만나서 사실 굉장히 스타신데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 부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름살을 없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뭐 늙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예 저희들이 뵙기가 주름살 민망했어요. 한 수술 얼굴 그러거든요. 부자연스럽게 수술해놓으면 주름은 안 없어지고 엉뚱한만 뺑뺑하고 또 가까이서 뭐 흉터만 나고. 그러니까 예, 얼마나 초기에는 속상하실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요즘 자꾸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요즘에 무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을까? 같은 병원에 한 병원에서 했나 봐. 그죠, 그죠? 개야가 희한해. 개. 희한해. 그 친구들이 다 똑같아. 볼뽕뽕한 것도 똑같고. 이게 입술도 똑같아, 거의. 입술도 이렇게 도톰한 게 똑같고. 그래서 저 쌍둥이가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래요. 아까 지나간 여자가 또 지나가. 갑자기 오면 아까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 그게 아니라 친구들끼리는 어머 누가 뭐 했는데 잘 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서 단체로. 따라가서 하고 또 할인 따라가서 받잖아요, 하고. 여러 명 같이 가면. 그러는 전체활이. 그러니까 근데 할인 그게 받잖아요. 대체적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중 이제 시대잖아요. 그 대중을 지배하는 게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매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은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 미남이다, 뭐 김태가 미녀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매체가 계속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좋은 모르게 건가 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진다 그러면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 원영 선생님 계시지만 시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달라. 항상 그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스타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아이러니하네요. 개성이 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없애는 거죠. 이거 제가 하나 또 찾아봤어요. 이건 27년 기사인데 이때도 낮은 코를 인공으로 높이는 이야기에서 높기만 하다고 어여쁜 건 아니다. 얼굴에 조화가 되면 그만. 맞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27년이니까는 왜냐 저 때도 예. 좀 더 마취 문제였으니까 요즘같이 큰 수술은 잘 안 했을 거라고요. 전신 마취를 한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쌍꺼풀이나 눈이나 이 주위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저 당시에는 또 실리콘이 안 나왔어. 그러면 상아뼈
뭐 이런 걸 썼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대나무로 깎아서 코에 넣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예. 대나무요? 대나무 깎아갖고. 아니 그 도장 파는 재료를 갖다 코에다 주나? 예, 예. 야 진짜. 아니 세상에. 아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런데도 뭐 중국답게 뭐 밀고 나간다고. 얘기가 아까 피해야, 나온 김에 피해. 아까 뭐 성형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눈, 코 위주로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왜 아주 정말 다양하고 세분화돼가지고 예. 그쵸 뭐 아까도 잠깐 요즘 아예 얘기했지만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잖아요. 저 같으면은 요즘은 아무리 예뻐도 피부가 또 안 좋으면은 맞아요. 피부, 그건 또 피부이. 예, 안 예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미인의 그 기준하는 게 네. 피부 한 끝을 차라 그러잖아요. 한번 베꼈노라는 예, 예. 얘기예요. 그럼 나이가 많다 안 많다 그 피부가 늘어나고 안 늘어가고 또 아무리 골격이 예뻐도 그냥 네. 위에 덮인 피부가 적절치 않으면 미인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눈, 코, 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대한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예, 첫째 조건이 아무래도 피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도 한 중년쯤 들어가면은 요즘 피부 때문에 이제 레이저로 뭐 시술 받고 이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리고 진짜로 이 볶음, 초콜릿 볶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오는 사람을 봤다니까. 진짜 만들어봤죠. 봤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봤다니까. 자기도 무한하니까 얼굴을 돌리더라. 아니 그게 한 번에 되나 그렇게. 모르죠, 그거 하고 나서. 초콜릿 볶음보다 초코볼이 좋은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제가 싶지 나도. 나는 이럴 때 성형하고 싶다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30대 이상 여성 141명에게 설문을 했거든요. 제가 1번하고 5번은 좀 가려놨고요. 네. 2, 3, 4는 좀 나와 있어요. 2번. 자, 경순이 한번 읽어주시죠. 2번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싶을 때. 이럴 때 성형하고 싶대요. 맞아. 그리고 이해돼요. 세 번째 많이 3번 얼굴 고쳐서 팔자 폈다는 여자들을 봤을 때. 네 번째 인생에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싶을 때. 자, 그래서 22%, 17%, 13% 이렇게 2, 3, 4위가 됐는데 도대체 그럼 5위는 뭘까요? 5위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요?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4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딱 어느 순간 저 예전에 거울공주였어요. 거울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디가 처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맞아요. 그런 게 느껴요. 그 나이 드는 거 옛날에는요. 거울. 자고 일어나잖아요, 선생님. 그럼 한 군데가 이렇게 눌려서 했어도 금방 펴져. 맞아, 맞아. 이제는 하루 종일 가. 하루 집에 종일. 가서 잠잘 때까지 안 펴 있어. 맞아요.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왜안 탄력이 나와? 떨어지고 진짜? 탄력이. 네. 베개 모양이 찍혀 탄력이 있어.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하면 복원력이 떨어졌을 때도 복원력. 예? 스프링이 딱 갔다가 튕겨서 와야 되는데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오는 계속 늘어져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왜 내가 그러지? 내가 거울을 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지만 남들이 자꾸 저한테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요즘에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뭐 안 좋은 일 있니? 맞아.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데,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예. 아니 일단 수민네가 얘기한 게 사실 5위기를 바랬는데 1위예요. 이거 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난 사진 찍기가 싫어 요즘은 진짜. 26%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 모습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안 마음에 들지 않고 늙었다고 생각할 때 아 좀 고치고 싶다라고. 거울을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안 왜냐하면 보세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원래 자신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다 거울이라는 게 이미지잖아요, 허상. 그런데 그거에 맨날 빠져가지고 그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 얼굴 보는 사람은 다 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축 처져서 보기 싫다 그래도 남이 기분 나쁘지 저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어차피 제 진짜 얼굴은 제가 못 보거든요. 지금까지. 선생님 맞아요. 근데 왜 제가 몰랐죠,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거울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주름살이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남들이요. 너 라면 먹고 잤냐? 그러면 라면 먹고 잤다 그래요. 속 시원하냐? 그걸 뭐 왜 고민하냐고. 맞습니다. 예. 저 지금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 같아요. 저희 남편이랑 너무 비슷하세요. 저희 아, 그래요? 남편도, 예,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저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이상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랑 부부동반 모임을 얘기를 안 갔는데 해줘. 여기 뭐 깨가 하나 묻었거나 뭐 고춧가루가 꼈을 때 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이제 집에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언제부터 그랬어? 그럼 아까부터 그랬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 즐기는 그럴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제가 거울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라도 보고 이상한 걸 뜯어내야 되겠다. 예. 근데 실제로 맞아. 남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럴까요? 아니 예전에는 사실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늙는 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그죠? 맞아요. 퇴근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젊은데 그러니까. 얼굴 보면 좀 처지고 있고 맞아. 그 경우에 따라 너무 처지면 눈도 잘 못 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사실 성형의 기본은 어떤 한 군데가 좀 상처를 입거나 뭐서 기형으로 이렇게 변이 된 걸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고쳐주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옛날 코가 비 오는 날은 비가 들어갔어요. 전 정말 진짜. 자연 치화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위에서 떨어지면 흘러내리는데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오면 이게 여기 고였다가 이게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서 한 거지. 이 뭐 경연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네요. 치료예요 저는. 치료. 근데 치료. 그 비가 들어올 때 내 마음의 그 상처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자신감을 가져서 그 뒤부터는 제가 비를 떳떳이 바라보잖아요. 이제 안 내려라. 세상을 향해서. 아니 성격도 더 밝아지지 오, 않나요? 밝아졌죠. 예전에는 밝아졌죠. 네. 비만 오면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코 밑에 이 고여있는 비를 볼까 봐. 진짜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 진짜 아뭐 걱정하세요. 뭐 방법 똑같이 해결하면 될 것 똑같이 같아요. 해주려고. 그래서 희세야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만 기다려다. 그래서 엄마도 이거 비가 맞아서 한 건데 너도 가능해. 얘기해줬다니까. 대를 이어 견적내는 거야, 대를 이어. 아니 근데 성형으로 인해서 성격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성형 아닌가요? 예, 특히 저 선천성 기형으로 은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얼굴이 비대칭이다 이런 경우는 그 꼭 자기 성격 발달하고 맞춰서 일찍 해주라고 내가 있습니다. 저도 눈썹 안 찌르고 난 다음에 밝아졌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찌르면요 나중에 눈동자 상처를 많이 내서 잘못한 눈 시력이 나. 난 진짜 이거 너무 불행인 게 우리 딸이 진짜 눈썹이 찔러서 저도 어렸을 때 해줬는데 아래 눈썹이 찔러서 아랫만 해준 거예요. 아래도 있어요. 아래 눈썹 찌르는 경우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너 그거 해준 거야. 했더니 엄마 하려면 그때 위도 같이 해줬어요. 이왕할 윗눈썹을 안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엄마도 했으면서 할 때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때가 있어. 좀 큰 다음에 해줘야 돼. 근데 오이는 뭐예요? 오이가 뭐? 자,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성형하고 싶다. 나보다 못생긴 똥똥장이 졸업 후 용된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이쁜 거는 완전히 경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심. 아, 근데 저도 정말 성형수술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봤었는데 보통 저를 화면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후덕하다, 만면일감 같다, 이렇게 막 이렇게 퉁퉁하고 얼굴도 동그랗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조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받으러 갔더니 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의 얼굴의 코와 너의 얼굴의 턱은 너의 얼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율이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제 동창이 어떻게 보면